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 M을 이용해서 상업사진 촬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라이카를 취미로 시작하신다고 하면 검색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주변 분이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색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찾았을 수도 있는데요.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라이카 M은 취미 사진을 하는데 적합하다, 또는 상업 사진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 국내에서 라이카를 이용해서 상업차 사진을 촬영한 사람을 찾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라이카 M을 이용해서 작품 사진이나 여러 가지 상업 사진을 찍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분들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또는 팔로우하고 있는 라이카 M을 이용한 작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개인적으로 라이카 M을 상업사진에 사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라이카 M을 사용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캐논의 플래그십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L렌즈 계열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DSLR이라는 어떤 부피가 큰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찾은 것이 사실 후지 필름이었습니다. 처음에 후지 XT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X 이제 프로2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펜탁스 카메라랑 이런 렌즈를 이종 교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라이카에 대한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라이카 M 렌즈를 X 프로2라는 후지 장비에 이종 교배를 시작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는 경험 자체가 무척 재밌더군요. 처음에 AF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AF를 이용해서 찍으면은 그냥 이렇게 찰칵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AF도 결국 어떤 특정 존을 이용해서 AF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핀포인트를 딱 찍어서 눈이면 눈, 아니면은 사물의 경계면이면 경계면, 이런 부분에 AF를 찍어서 촬영을 하는 게 좀 더 내가 원하는 사진에 가깝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촬영할 때 후면에 이런 조이스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런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버튼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때 축축축 이렇게 버튼을 옮기다 보면은 결국에는 원하는 피사체가 이미 지나간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점을 두었다가 반셔터를 누르고 이렇게 컴포지션을 바꾼다든지 이런 연습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 점점 AF 카메라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그런 약간의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후지를 사용할 때도 수동 렌즈를 이종 교배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대로 맛을 들이기 시작했던 게 라이카 M을 입문하기 전에 사용했던 보이그랜더 렌즈였습니다. 보이그랜더 렌즈로 이렇게 포커스 피킹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수동으로 초점을 잡다 보니까 사진 찍는 경험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AF 렌즈를 쓰더라도 이렇게 수동으로 핀포인트로 움직여서 초점을 잡는 방법인데, 이렇게 초점을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잡다 보니까 AF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한 상황이 종종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익숙해지니까 빨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수동 렌즈 쪽으로 기울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라이카 쪽으로 건너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카 M10을 이용하면서부터는 이중상 합치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EVF, 그러니까 전자식 뷰파인더를 이용해서 초점을 잡는 방식보다는 훨씬 이중상 합치가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중상 합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이 두 개가 포커스 포인트에 보이는데요. 그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하는 순간에 상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포커스 피킹이라는 거는 이런 그 눈동자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 눈동자 부분부터 이제 색깔이 내가 정한 레드 컬러로 피킹을 하겠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눈동자가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심도를 깊게 한다라고 하면 포커스 맞은 영역이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도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의 경계면에 있는 쪽이 변했는데 내가 거기가 포커스가 맞은 줄 알고 찍으면은 결국 EVF도 정확하지 않은 초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이중상 합치를 이용한 이 초점 방식이 저는 너무 편리하게 생각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라이카 M10을 제 주력 카메라로 활용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상업사진, 기업 고객, 저는 이제 개인 스냅 촬영보다는 주로 이제 기업 고객의 어떤 컨셉 촬영을 많이 찍는데요. 그런 기업 고객 촬영할 때 제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계속 들고 있는 이 주력 카메라는 라이카 M10입니다. 라이카 M10을 이용해서 이제 기업 고객 촬영할 때 주력 사진으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용하는 거는 라이카 이제 필름 카메라입니다. 라이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M6랑 그 다음에 MP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M6나 MP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하나는 제가 블랙 페인트의 검은색 MP를 갖고 있고요. 요 M6 같은 경우에는 실버를 갖고 있는데 색이 서로 달라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외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또 자세히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일단은 이 두 개의 라이카 M10과 이제 필름 카메라 MPA 혹은 M6가 제 기업 촬영할 때 주력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기업 사진을 찍을 때 제 서비스의 특징은 필름 카메라를 좀 주력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디지털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뭐 그런데 이제 필름으로 찍었을 경우에는 밀착 인화라든지 이제 네거티브 자체를 디지털로 인화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디지털 밀착 인화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슬라이드 필름 같은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면은 필름 자체를 나중에 소품처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름에 대한 매력을 포인트로 이제 필름 카메라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상황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조명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조명을 활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좀 어두운 공간에서 찍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디지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이제 제품 사진이나 아니면은 클로즈업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는데요. 라이카로 할 수 없는 유일한 단점은 클로즈업 사진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CL 카메라를 활용을 합니다. CL에 지금 보여드리는 조합은 이 60mm 매크로 렌즈 조합인데요. CL 네이티브 렌즈를 이제 TL 렌즈라고 부르는데, TL 렌즈 중에 유일하게 두 가지 조합이 독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렌즈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60mm 매크로 렌즈고요. 또 하나는 주미룩스 35mm 렌즈입니다. 제가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나머지 일본 생산되는 렌즈를 CL에 마운트 했을 때보다는 이렇게 독일에 생산되는 렌즈 60mm 매크로나 35mm 렌즈를 마운트 했을 때
훨씬 더 이 M10에 CL이지만 M10에 가까운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에도 M 마운트 렌즈에 어댑터를 이용해서 M 렌즈를 얼마든지 이중 교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EVF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EVF가 너무 편리했는데 이중상압치를 한번 사용하고 난 뒤부터는 EVF가 그리 편리하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CL에는 네이티브 렌즈를 달아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60mm 매크로 렌즈를 이용했을 때는 클로즈업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거의 이 정도까지 이제 근접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건 스펙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망원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얘가 환산에 한 90mm 정도 허가가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피사체 또는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이 망원 목적으로 얘를 이제 CL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기업 사진을 찍을 때, 상업 사진을 찍을 때 라이카 M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와 달리 라이카 M이 상업 사진을 찍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편한 장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라이카 카메라가 오히려 편리했기 때문에 라이카 M을 주력으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두 분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분은 맷 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맷 데이라고 하는 이제 포토그래퍼는 유튜브에서 제가 만난 분인데요. 워낙 필름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찾다 보면 빈번히 등장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라이카 M6인데요. 사실은 제가 MP가 있었고 또 M7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M7을 처분하면서 M6를 구매하게 되었던 계기도 사실은 맷 데이라는 포토그래퍼 분이 M6로 촬영하는 모습이 상당히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좀 멋진 어떤 내가 좋아하고 팔로우하는 분이 사용하는 카메라 기어를 따라서 한번 찍고 싶었던 그런 욕구를 느끼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욕구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그래서 맷 데이 분이 얼마나 M6가 좋길래 M6를 사용했을까? MP와 M6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하고 M6를 구매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MP와 M6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필름 어드밴스 레버라든지 리와인드 나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M6와 MP의 차이점이 마이너하게 있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차이는 없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를 쓰는 이유는 이제 맷 데이라는 포토그래퍼 분이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얘기가 살짝 샜는데요. 어쨌든 맷 데이라는 포토그래퍼 분은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M6로 필름 포토그래피를 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웨딩 포토그래피 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캐논 카메라를 처분하고 라이카 M10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M10P를 그분은 구매를 하셨는데요. M10P를 이용해서 주력으로 찍으시고 영상은 SL2를 이용해서 아마 촬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포토그래퍼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조 그리어라고 하는 이제 뉴욕 베이스의 포토그래퍼입니다. 이분은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쉽게 찍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의 누출도 아마 맞추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쉽게 촬영을 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스타그램으로 몇 가지 올라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은 이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주력으로 하시는 그런 이제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인데
그 사진을 보면은 M6로 그분도 이제 M6를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M6라는 필름 카메라로 이런 모습들을 담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제가 사진 찍는 그 방식에도 좀 더 여러 가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두 분 역시 라이카 M을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M으로도 충분히 뭐 웨딩 포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스트리트 포토그래피, 뭐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라든지 여러 가지 장르에서 쉽게 원하는 사진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들 두 분의 작품이 좋으시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링크 디스크립션 영역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각각의 그 작가의 유튜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장황하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라이카 M도 여러 가지 카메라 장비 중에 하나이고, 상업사진이든 취미사진이든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